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네. 아마 어느 좌파 정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치소 수준의 보편적 복지의 이상향을 건설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어 보니까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주 편하게 잘 지내는데 가족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오히려 아까는 성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함을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유가 결여된 민주주의, 즉 자유라고 하는 조항이 없는 자유자가 빠진 민주주의,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의 다른 이름이에요. 지금 현재 민주화 운동 하는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창달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다. 웃고를 치르고 고생하시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헌법주문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랬어요. 그럼 그분들이 여지껏 민주화 운동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을 한 거냐, 아니면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을 한 거냐, 이건 아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도 지금 인민민주주의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냐, 대중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그분들이 민주화 운동 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을 한 거냐, 아니면 인민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거냐? 그 안에서 생활이 어떠느냐? 아주 좋았습니다. 자유가 없다 뿐이지.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교도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노숙자들이 겨울만 되면 일부러 조그만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거기 교도소 들어와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무상복지의 천국이고 인민들의 낙원이죠. 그런데 헌법 정문에 자유가 빠지는 동시에, 빠진다면은 그 순간으로 대한민국 구치소 됩니다. 대한민국 구치소에 전 국민 수용자가 되겠죠. 여기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한 기회에 내가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들 자식들 전부 다 대한민국 구치소에 대한민국 수용자로서 사는 그런 미래를 물려주시고 싶은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유의 가치는 생명보다 소중한 겁니다. 거기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편해요.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 하는 얘기가 있죠.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장군님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5년이 되는 기간을 그 좁은 공간에 계셔서 많은 분들께서 건강을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건강은 지금 어떠신가요? 건강은 지금 밖에서부터는 오히려 거기서 건강 유지하기가 더 좋았죠. 왜냐하면 운동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밖에서는 게을러가지고 운동해야지 하다가도 오늘은 하지 말고 이러는데, 거기서는 그게 안 되니까 남들 다 하고 나도 할 게 없으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죠. 거기서는 꼬박꼬박 운동하던 게 요새 좀 뭐랄까, 군대 지르게 된다면 군기가 좀 빠져가지고 오히려 밖에 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건강 좋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이 적기에 치유받기 어려워가지고 누적이 돼서 나와가지고 좀 치료를 받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건강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에 나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장군님 같은 분들의 인생은 바로 대한민국의 근대사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공간과 6.25 사변에서 유년기를 보내셨고, 또 월남전에도 참전하셨고, 국가의 정체성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보내셨는데요. 국가란 무엇인지, 조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혹시 장군님의 지나온 삶을 책으로 내시거나 아니면 자라날 세대들을 위해서 전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얘기를 조금 길게 해도 돼요? 네, 물론입니다.
내가 들어가 있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적폐인가 왜 적폐지? 하고 생각하다가 이게 내 반동이니까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가 그 다음 생각은 아니야 그거 아니라도 내가 여기 들어올 죄를 졌어. 들어와 있는 게 마땅해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첫째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피 흘려가면서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켰고 지구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손톱이 빠지도록 냉수를 마셔가면서 자식을 길러가면서 오늘 이만큼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부유한 국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자식이 돼가지고 그걸 더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계승 발전시키는커녕 이 암담한 세상을 만들어 놨으니 부모한테 죄진 겁니다. 그 죄를 졌으니까 들어와 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나도 이제는 부모인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기를 때는 본인들은 굶으셨어요. 냉수 마시고 헐끈 졸라매면서 밤잠 안 자면서 자식들 교육시키느라고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도대체 뭘 해주느냐. 요새 신문지상에 보니까 젊은 애들이 꿈을 잊어버렸어요. 이 땅의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실현에 도전해서 인내하면서 극복해가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요새 젊은 사람들이 꿈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온통 짓밟아버리고 산산이 깨진 그런 나라를 물려주게 됐으니 부모로서 자식 세대에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세 번째 죄는 내가 정치를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사회적 지도적 위치에서 지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도덕적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 마땅한 죄를 졌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서 뭐를 생각했느냐, 뭐를 깨달았느냐. 지금 여기 이 대표가 나한테 도대체 조국이 뭐라고 하는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크리스찬이 성경책 읽듯이 과거 대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울 때는 군인은 무릇 장수라는 것은 전쟁에 출정할 때 그 가족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전장에 임해서는 그 생사를 잊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번에 칼을 부딪히는 접전에 임해서는 그 승부를 잇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다면 장수는 전쟁터에서 가족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내 배운 건데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하루도 이 양반이 어머님 생각, 자식 생각 안 한 일이 없어요. 그 보면 지금 날씨가 나쁜데 오늘 누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배가 안전한지 모르겠다. 누가 아프다니. 노무 걱정, 자식 걱정, 집안 식구들 걱정, 온통 전쟁터에서 그 부모하고 자식들을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나는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면 내가 볼 때는 군인은 전쟁터에서 가족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매일 가족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러지? 하는 답을 얻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구치소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그 좌파 정부죠. 나 구치소 넣어준 사람은. 네. 내가 40여 년을 보고도 읽고도 그 의미를 깨달지 못했는데 구치소 들어가서 비로소 그 의미를 알았어요. 뭐냐면 조국이라는 건 멀리는 허상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 처자식 내 이웃들 더불어 살아야 될 이것이 조국이구나. 즉 바꿔 말한다면
가족의 확장된 개념이 그게 조국이다.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 표상이 태극기고 애국가고 그 다음번에 또 조국이라는 건 우리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국가의 구성 요소가 헌법이 아니라 법 개념 문상으로서 국가의 구성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가지가 국가의 구성 요소예요. 그럼 주권이라는 건 뭐냐? 우리 주권은 헌법 전문에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주권이에요. 우리 요새 역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잘못된 경향이 있는데 역사가 뭐냐면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울며 웃으며 살아왔고 발전시켰던 그러한 이야기들, 살아온 이야기. 내 부모들이 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가면서 건설해 가면서 사는 이야기. 오늘 우리들이 부딪혀가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들. 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자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엮어갈 이야기들. 그게 역사인데 그 역사가 없다면 조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조국이 뭐냐? 아까 가족으로 비교하면 우리 가족의 역사 이게 그 가족의 그 조국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국을 갖다가 그렇게 국가라는 것, 조국이라는 것 멀리 어렵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가족이고 이 가족과 가족이 모은 게 나라인데 네. 그 나라의 아주 옛날 조상부터 먼 훗날 내 후손들까지 서로 엮어갈 역사 그 다음번에 그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신념과 철학 그 다음번에 우리가 나서 이 땅에서 자라는 곡식을 먹고 또 나 또한 이 땅에 뼈를 묻어야 되고 내 조상대들도 묻혔고 나도 묻히고 내 자식들 여기서 살다가 묻혀갈 이 땅덩어리 그리고 그 사람들 그게 조국이에요. 조국이라는 건 그렇게 피상적이고 먼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더불어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네.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 이게 조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삶을 책으로 내시거나 뭐 전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얘기했는데 네. 이런 얘기하면 좀 젊은 사람들 보탬이 되겠어요? 또 꼰대들 이야기라고 안 읽는 거 아닌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 제한은 없는 거지. 네,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6.25 때 전쟁 기간 동안에 초등학교를 다녔고 네. 내가 고등학교 때 4.19, 5.16 나왔었어요. 그리고 내가 대학 졸업했을 때 내 친구들이 중동의 열사의 사막으로 독일의 지하 탄광으로 네. 그리고 월남의 장글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나라를 건설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를 우리도 도왔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너무 참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들 맨날 북에서 쳐들어온다. 거짓말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이 나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동족의 또는 자비심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진 게 아니라 휴전 이후에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방 철책선에서 해안선에서 해강안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5,7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서 피로 지킨 나라고 월남에서 5,003명이 전사해 가면서 지킨 나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피 흘려서 지킨 나라지 그들의 자비에 의해서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면 조국이라는 건 우리 다시 생각합시다. 지금 산산이 갈라져 가지고 지켜서 싸우고 있는데 이걸 가정이라고 생각해봐요. 부모 형제
처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집안이 되겠는지. 그래서 조국이라는 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확대된 개념이 그게 나라지 별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오늘 사는 사람들의 피 같은 땀과 눈물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우리 자식 세대까지 젊은 사람들의 죽어가면서 흘린 피로 지켜지는 거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한번 써볼까 하고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내가 다 쓰면 우리 이 대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한번 내가 검토를 받아보죠. 장군님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장군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숙연해지는 것 같고 저는 좀 눈물도 자꾸 나려고 해요. 뭐 눈물 안 흘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자꾸 이제 꿀꺽꿀꺽 삼켰어요, 제가. 네. 그 장군님 아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장군님의 종교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정세가 큰 변혁기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위치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나보고 그 세계 정세, 동북아 정세, 즉 세계 정세와 국가 정세와 연결된 하나의 바람직한 전략, 국가 전략, 이것을 얘기한다면 한 2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은 안 될 거고 네. 그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 시간을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2가지 점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양육하고 짐승은 사육하는 거다. 그럼 양육과 사육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시급한 사역이 뭐냐. 뭐라고 생각해요? 제일 시급한 게 첫째는 분열? 역사를 바로잡아야 돼요. 네. 집안에서도 가풍이 서 있고 집안이 제대로 되는, 즉 양육이 제대로 돼서 집안의 양육의 역사가 가도가 서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굶어도 도둑질 안 해요. 네.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해서 뭐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출세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배울 만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은 어디 가서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처신을 가르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야 이 젊은이들이 세계로 미래로 뛰쳐나가지. 이 나라는 태어나서 안 될 친일파들의 미제 식민지다. 그러면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되죠.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역사적 한번 시각을 봐봐요. 단군 할아버지는 고매 자식이니까 그건 소라니까 고주선은 없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고주선을 대체했다는 기자주선하고 위만주선은 또 있다고 그래. 고주선이 없는데 어떻게 기자주선이 있나. 네. 그 하여튼 그렇다고 치면 지금 삼국시대 해가지고 AD 200년 정도부터 따지던데 그러면 지금 2020년인데 2000년 따지고 1800년 역사지 8만년 역사가 아니야. 네. 그럼 1800년 중에서도 삼한통일 신라에 그건 청천강 이남이지. 그러니까 한반도에 반쪽아리밖에 없었어. 그나마 경상도 일부하고 전라도 일부는 또 임나가야 하니까 일본 놈들 땅이고 네. 그럼 그거 빼는 청천강 이남의 반쪽아리의 나라에서 고려는 무신정권의 엉터리고 조선 왕조는 온통 농민들을 탄압했던 네. 잘못 건국 이후인데 이승만 독재, 박정희 군부 독재, 전두환 노태우 독재 다 빼버리면 우리나라 역사는 그나마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그 5분
20년밖에는 사람이 살만한 나라가 아니야. 뭐가 역사가 자랑스러워요? 역사가 없는 나라지. 역사는 민족의 혼입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는 이 나라 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역사 들여다보면 비틀리고 왜곡돼가지고 처참하게 됐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20년밖에 안 되는 역사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나라 역사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혼이 없으면 식물인가요? 죽은 거지. 네. 요새 좀비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네. 우리 혼을 바로잡아야 돼요. 첫째는 네. 역사 바로잡기. 두 번째는 하느님이 이 땅을 내주시면서 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신 건지는 모르지만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어. 그나마 있는 지하자원은 전부 다 이북에 있지. 이남에는 논하고 물레방아밖에 없었어요. 네. 참 하나님 무심하신 거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한 하드 파워는 이미 지나간 시대고 앞으로의 세대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즉 머리가 좋아서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계속 기술을 선점해 나가는 나라가 미래를 끌고 갈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IQ는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이 1등이고 우리가 2등인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네. 뻔듯하게 제대로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머리가 미래 먹거리로 무한한 미래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짓들 보면 사람은 양육으로 인성을 기르고 그 다음번에 지식교육으로 머리를 갖다 개발시켜서 더불어 살면서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건데 인성교육 안 하죠? 빼버렸어요. 네. 요새 뭐 교육원장 보면 공부 안 하고 맘대로 놀 수 있는 자유, 섹스할 수 있는 자유, 뭐 이상한 자유들이 많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성이 증질이 됩니까? 요새 서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신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리로 보낸 게 어머니야.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갈 수 있는 게 엄마인데, 우리 어렸을 때 엄마는 그렇지. 요새는 그 엄마가 자식을 죽여. 그 사람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성교육, 그 다음번에 이게 평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좋은 머리를 계속 끄집어내려가지고 퇴보시키고 있는데, 아유, 우리만 그러면 돼요. 세상은 앞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내가 구치소에서 보니까 그 신문 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제 확인 안 해봤지만 혁신교육 따지는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식은 특목고에 외고에 전부 다 해외 유학시키셨더라고. 그게 평준화예요? 그래서 빨리 교육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인성교육, 학교교육 제대로 시켜야 돼요. 왜냐? 교육은 미래니까. 영원히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영원이라면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뭘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내가 영혼을 얘기했고 미래를 얘기했고, 그럼 오늘부터 바로잡아야 되겠지. 법치예요, 법치. 네. 법치는 대한민국의 오늘인데, 법치라는 건 법에 나온 글자 그대로 하는 게 법치가 아니야. 자구를 갖다 해석하는 건 어떤 놈이든 집어넣어서 하면 다 걸을 수 있어요. 네. 그걸 강리라고 그래. 각박할 때 쓰는 각박한 하전. 그 강리의 대표가 누구냐면 진시황 때 진나라 멸망시킨 조고입니다. 조고. 환관 조고. 네. 네. 그래서 법치라는 건 법 문자 그대로 하는 게 법치가 아니고, 법이라는 게 뭐예요? 만인의 상식선에서 서로 수긍할 수 있는 공통선. 그게 법의 기본 정신이죠. 그래서 상식에 기초한 공통선의 잣대를, 그 잣대를 똑같이 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빵을 두 개 나눠 먹는데
지금 이 대표의 빵은 잴 때는 줄자를 쫙 줄여가지고 1m짜리인데 내 빵을 잴 때는 쫙 늘여가지고 야 이거 10cm밖에 안 되잖아. 그건 법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치는 글자 그대로 법에 써있는 글자 그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옳거는 게 법치가 아니고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식선에서의 공통선의 잣대를 당신 너한테 되나 나한테 되나 저 사람한테 되나 똑같이 잣대를 일치시키는 거 그게 법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우선 급한 건 우선 역사를 바로잡고 그 다음번에 교육을 바로잡고 그 다음번에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군님. 사실 오늘 간단하게 인사만 부탁드린다고 했다가 제가 많은 질문을 또 부탁드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거의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좀 과격하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아까 이 대표가 나보고 극우 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좀 그게 제가 강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방향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앞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기 마침 보니까 방송 이름이 이한방송인데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젊은 이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과감하게 시련에 맞서 도전하고 극복함으로써 마침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날을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군님 오늘 굉장히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정말 영광이고 또 네, 감사합니다.